더 빨리 달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구력을 좀 더 키우고 싶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오히려 더 느리게 달려야 할 수도 있다. 이거 좀 흥미롭지 않나요? 그쵸? 약간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오늘은 바로 이 저강도 훈련,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분이 처음 마라톤 실패했을 때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셨죠? 네, 이분이 분석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마일리지 부족,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했는데 바로 잘못된 조깅 강도였습니다. 잘못된 조깅 강도요? 본인은 편하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맞아요. 본인은 이제 5분대 후반 페이스? 이게 뭐 편안하다, 대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그 강도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피로가 계속 쌓인 거예요. 아, 누적 피로. 네. 그래서 결국 대회 직전에 부상을 딱 입으신 거죠. 이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국 본인이 쉽다고 느낀 거랑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부담이랑 차이가 컸던 거네요. 자, 그걸 깨달으신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진짜 저강도 기준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셨다고 해요. 어떤 것들을요? 일단 대화 가능한 속도. 근데 이건 본인한테 이미 너무 빠른 기준이었던 거고요. 실패했던 기준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운동 자각 지수, RP라고 하죠. 얼마나 힘든지 스스로 점수 매기는 거. 아, 네, 주관적인 느낌. 네. 근데 이게 또 그날그날 컨디션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이것도 좀 애매했다고 하고요. 또 존2 훈련이라고 심박수 구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봤는데 존2. 이것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최대 심박수라든지 아니면 뭐 역치 심박수 이런 걸 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계산하는 게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셨대요. 아, 좀 더 간단하고 명확한 걸 원하셨군요. 바로 필 마페턴 박사의 MAF 훈련법. 드디어 나왔네요. MAF. 네, 그 유명한 180 나이 공식입니다. 아, 18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 50세셨고 꾸준히 운동을 해오셨던 걸 감안해서 공식에 따라 플러스 5점을 더했다고 해요. 아, 그런 보정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최종 목표 심박수를 135bpm으로 딱 설정하신 거죠. 135 bpm. 아주 명확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하고 또 개인의 유산소 시스템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라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35라는 숫자가 아까 말한 다른 존2 설정 범위하고도 얼추 비슷했고요. 오, 그럼 이제 기준은 확실히 잡혔네요. 135 bpm 이하로만 날리면 된다. 근데 이거로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소위 현타가 온 거죠. 현타요? 어떤 식으로요? 목표 심박수 135bpm 아래로 달리려니까 페이스가 킬로미터당 8분대, 어떨 땐 9분대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8, 9분대요. 와, 거의 걷는 속도 아닌가요? 그렇죠. 옆에서 걷는 분들이랑 속도가 비슷해지니까 이게 자존심도 좀 상하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지금 뛰는 건가 걷는 건가 싶고. 네. 심지어 옆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좀 더 빨리 뛰어요 하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 응원마저 부담스럽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빨라질 수 있나? 이런 회의감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심리적인 장벽이 정말 컸겠는데요? 자존심도 상하고 의심도 들고. 상당했죠, 정말. 그런데도 천천히 달리면 빨라진다 이 말을 믿고 6주 동안 꾸준히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요? 정말 빨라졌나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딱 6주 후에 측정을 해봤는데 평균 심박수는 130bpm 정도로 이전이랑 거의 똑같이 유지를 했어요. 네, 130 bpm. 목표치 안에서 잘 유지했네요. 그런데 달리기 페이스가 이전 8분대 후반에서 5분대 후반으로 빨라진 겁니다. 네, 8분대에서 5분대로요. 심박수는 똑같은데. 네, 거의 킬로미터당 3분 가까이 빨라진 거죠. 같은 심박수에서요. 와, 이건 정말 천천히 달리니 빨라졌다는 말을 그냥 몸으로 증명한 거네요. 대단하다. 그렇죠. 본인도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신체적으로 느낀 변화는 또 없었나요? 예전엔 피곤하고 아팠다면서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 그 5분대 페이스로 달릴 때는 끝나고 나면 막 피곤하고 약간 통증도 있고 그랬는데 네. 이 MAF 심박수 130bpm 아래로 달리니까 훈련 후에도 에너지가 남아돌고 몸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진짜요? 오히려 에너지가 남아요? 네, 회복이 빨라지니까 예전엔 격일로 훈련했다면 이걸 매일 할 수 있게 된 거죠. 점진적으로요. 매일 훈련이 가능해질 정도로. 네,
물론 처음에는 이 낮은 강도에도 발목 같은데 약간의 자극은 있었지만 금방 적응했고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저강도로 자극을 주니까 힘줄이나 인대가 더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단순히 빨라진 것만이 아니라 몸 자체가 더 건강해지고 회복력도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도 안 지치니까 일상생활에도 훨씬 활력이 생기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더 나인짐 채널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 연비 좋아지듯이 몸의 효율이 확 올라간 느낌.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정말 찰떡이에요. 운동에 대한 부담감은 확 줄고 오히려 즐거움이 커졌다고 해요. 운동이 에너지를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경험으로 바뀐 거군요. 네. 이런 체력적, 정신적 여유가 생기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이나 가족과의 시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기록 단축 이상의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물론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겠죠? 아, 그럼요. 그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마다 몸 상태나 운동 경력이 다 다르니까요. 결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걷는 속도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MAF 말고도 다른 저강도 훈련법들도 많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 MAF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저강도를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꾸준함, 역시 운동의 진리네요. 어쨌든 이 MAF 방식의 저강도 훈련이 어떻게 유산소 능력을 정말 극대화시키는지, 그래서 같은 노력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하는지, 그리고 부상 위험은 줄여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지. 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6주 만에 심박수는 그대로인데 페이스가 그렇게까지 좋아졌다는 건 저강도 훈련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자,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은 좀 가볍게 뛰어야지 했는데 뛰고 나니 생각보다 숨차고 힘들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많으실걸요? 저도 가끔 그래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달리기나 사이클링, 다른 유산소 운동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어쩌면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